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이어서 근접 경호의 일반적인 요령 부분 보실 차례입니다. 전 시간에는 이 안전 대책 활동 혹은 안전 검측 활동이라고 하는 걸 보셨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경호에 있어서 가장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근접 경호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 근접 경호, 이 근접 경호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수행 경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늘상 보면 VIP 경호 대상자들 옆에 경호원들이 붙어서 실제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근접 경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념을 보시면 행사 시에 각종의 유해 요소로부터 경호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동관 및 행사장에서 실시되는 근접 호의 활동을 우리는 근접 경호라고 합니다. 이제 기동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동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뭐 차를 타고 이동을 하든 어쨌든 이동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행사장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접 경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랬을 때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경호낭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한 번도 출제가 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분 교수님 교재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경호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절대 안전 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기분 교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VIP 경호 대상자를 뭐 시설이든 아니면 뭐 경호원들이 몸으로든 간에 이제 이 방벽을 형성을 해서 안전하게 둘러싼 다음에 이 안전지대를 확보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 저격이 있다거나 아니면 근접해서 유해를 미치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부터 VIP 경호 대상자를 절대적으로 신변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우리가 경호낭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처음에 나타난 이유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에 있어서 미국 대통령 경호실이 어차피 이제 이 VIP 경호 대상자의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펼치는 활동이라고 하는 의미로 일단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VIP 경호 대상자의 삶과 죽음이 개인의 삶과 죽음이 아니고 국가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형성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암살 사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암살자의 탄도 분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무기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 경호원에게 잠깐 비켜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오히려 보호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통령 암살 사건에 있어서의 대통령에 대한 그 공간이 할애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범인이 쏜 탄환이 탄도 분석을 해본 결과 이게 이제 경호원이 비켜서지 않았다면 이제 경호원의 가슴에 맞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제 머리 부분에 만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터진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경호의 주체에 있어서 국민을 대표하는 어떤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경호의 객체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경호 측면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호 이론에 있어서는 경호낭 이론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경호낭 이론이 구현이 된 거는 삼중 경호의 원리라거나 혹은 절대 안전 확보 구역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경호 작전 측면에서 일단 사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과 관련된 이론이긴 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 모양 자체나 크기
그리고 그것에 적용에 관한 여러 가지의 다른 이론들로 실제로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경원항 이론이라고 해서 경원항의 형태로 그대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주변의 지리적 취약 요소나 이런 것들의 뭐 통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뭐 크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다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구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경원항 이론은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는 있고요. 경원항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망설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사건에서 이 비전문가인 오히려 대통령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대통령 암살 사건에서 대통령이 오히려 암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대통령 경호실이 이제 대통령의 이 경호 작전에 있어서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이런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다음 근접 경호 작전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거기 보시게 되면 한 5가지 원칙이 소위가 됩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과학적인 두뇌 작용의 원칙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고도 경계력의 유지의 원칙이다 나오고, 세 번째로는 적절한 위치 선정의 원칙,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효과적인 지역 방어의 원칙,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휘권 단일의 원칙, 이런 형태로 5가지가 근접 경호에서의 기본 원칙으로 소위가 됩니다. 먼저 과학적인 두뇌 작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거기 격언이 하나 소위가 되어 있습니다. 데트로 요원들의 격언에 의하면 생각한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격언이 하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호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사고력이 깊어야 되고 또 학습도 많이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닥쳐올 수 있는 어떤 돌발 상황, 이건 이제 뒤집어서 표현하면 유해 기도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음모가 되겠죠. 이런 음모나 아니면 공격에 대해서 이 계속 부담 없이 계속해서 연상을 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가능성을 계속 따져보고 그 가능성을 따져보는 그 연상의 내용을 현실화되었을 때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경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고 혹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최대한 생각이 되었을 때에 이 즉각 사태 혹은 이제 돌발 상황이 터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도의 경계력 혹은 집중력 유지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피경호자, VIP 경호 대상자 주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해나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실제로는 이 위해 자체가 발생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과학적 두뇌 작용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견했던 어떤 사고나 혹은 어떤 공격이라 하더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그 사건 사고에 집중하지 않으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이 맡은 경계구역 내에서 자신이 경계구역에서 발생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집중력을 최고도로 발휘했을 때에 그 구역 내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혹은 상황에 대해서 돌발 상황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뜻을 고도의 집중력 혹은 경계력 유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적절한 위치 선정의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경호원과 VIP 경호 대상자와의 일정한 위치 혹은 적절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근접해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랬을 때에 이 경호원의 위치 선정을 할 때는 VIP 경호 대상자의 신분이나 혹은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행사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보안도나 아니면 취약도는 어느 정도인가 등을 고려해서 VIP 경호 대상자 인근에
경호원이 위치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VIP 경호 대상자나 경호원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 혹은 여건들을 고려를 해서 일단 위치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위치는 어떻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소개되어 있죠. 넓은 개활지, 펑 뚫어져 있는 이런 개활지 주변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VIP 경호 대상자의 이 정적인 자세에 서 있다거나 혹은 천천히 산책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숲속에서 저격을 한다거나 혹은 이 경호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저격을 했을 때 사격선상에 최대한 가까이 혹은 사격을 했을 때 위의 기도자가 저격을 했을 때 탄도가 날아올 수 있는 중간 지점에 경호원들이 위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상황이 어떠할 때 경호원의 위치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경호원들은 군중 속에 섞여 가지고 VIP 경호 대상자를 경호해야 되는 상황들도 발생이 됩니다. 이랬을 때 VIP 경호 대상자를 향해서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서 경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는 군중으로부터 물리적인 어떤 압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팔 길이만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촉수 거리의 유지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절한 위치 선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안에 촉수거리 유지 원칙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건 이제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의 문제인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효과적인 지역 방어의 원칙입니다. 이 효과적인 지역 방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호원이 주변의 지형지물들 혹은 시설물들을 최대한 일단 잘 활용을 해서 VIP 경호 대상자의 경호에 일단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대피소로 이동을 한다거나 혹은 비상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출입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주변의 지형지물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특히 도로에 있어서 도보로 이동 중일 때는 차량에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량이 이 도보 이동을 할 때 비슷한 속도로 주변에 이렇게 따라붙게 되죠. 그러면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즉시 차량 내부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럴 때는 차량이 대피소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밑에 보면 이제 각각의 상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VIP 경호 대상자가 가족이나 친지들 그리고 신원이 좀 확실하다 혹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이런 경우일 때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인 경호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변에 지키는 정도. 그리고 이제 단지 이런 경우들은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혹은 지역적인 방어를 해주는 정도에서 그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밑에 예를 보면 초대형 연회장입니다. 이 대규모의 리셉션장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이 됐다거나 해서 수초 안에 복구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경호원들은 일단 유해 분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황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전에 있어서는 정전이 되었을 때 위치로부터 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비교적 경계가 용이한 구석진 곳으로 신속하게 피경호 대상자인 VIP 경호 대상자를 최소한 빨리 이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즉 경호가 용이한 쪽으로 빨리 이동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쪽의 상황과 아래쪽의 상황이 있듯이 결과적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 방법들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이죠.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지휘권 단일화의 원칙입니다. 이건 이제 경호작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순식간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력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에 따른 행동도 신속하고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명령을 하는 이 지휘권자 또한 경호 전문가에 속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개 이상의 기관이나 혹은 경호작전에 2개 이상의 기관이 이렇게 경호에 참여하는 이런 경우들은 경호 지휘에 있어서 정과 부를 정확하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휘권 단일화의 원칙에 따라서 지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억제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근접 경호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 과학적인 두뇌 작용의 원칙, 두 번째 고도의 집중력, 경계력 유지의 원칙, 세 번째 적절한 위치 선정의 원칙, 네 번째 효과적인 지역 방어의 원칙, 다섯 번째 지휘권 단일화의 원칙과 같은 5가지를 주장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근접 경호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근접 경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이제 근접 경호의 특수성 혹은 근접 경호의 본질적인 특징 이렇게 달리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특징들이 6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노출성, 방벽성, 그리고 기만성, 그 다음에 기동 및 유동성, 그리고 방호, 대피성, 그리고 최후 방어 수단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노출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VIP 경호 대상자가 행사장에 들어간다거나 혹은 이동을 할 때, 즉 행차를 할 때에는 주로 차량이나 아니면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동 수단이나 도보 대형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로부터도 눈으로 확연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각종의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VIP 경호 대상자의 행사 일정에 따른 이동 수단이나 혹은 어디에 내려서 어떻게 행사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상당 부분 알려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경호에 있어서도 그만큼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노출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성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방벽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접 경호를 할 때 이제 주로 차로나 아니면 도보로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도보로 이동을 했을 때에 VIP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몸으로 육탄으로 그것을 방벽을 형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보시면 인적 자연 방벽 효과 혹은 방탄복을 입거나 혹은 각종의 기동수단에 의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벽하는데 구축해야 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경호원들이 몸으로 막거나 물론 방탄복을 입고 이렇게 하지만 각종의 기동수단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이렇게 몸으로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VIP 경호 대상자에게 너무 밀착되어서 경호가 이루어지게 되면 외부의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 때에 너무 지나친 경우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미지 손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한 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시각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렇게 차단을 하려고 한다거나 폐쇄적으로 경호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강압적인 태도로 경호를 진행하는 것은 외부 시민들이 봤을 때나 아니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는 상황 속에서 가히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벽성은 있으나 거기에 너무 폐쇄적이거나 강압성을 띠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변칙을 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식적이고 이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변칙의 어떤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대형을 바꿔본다거나 혹은 기동수단, 즉 이동하는 시간을 불시에 바꾼다거나 혹은 이동하는 길이나 혹은 이동수단을 변경시켜 본다거나 혹은 승하차 지점을 바꿔본다거나 혹은 복제 경호요원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인물 기만이라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면 배우시는 그런 부분이죠. 이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위해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사 상황을 오판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 상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게끔 은폐하는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보고 기만성이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인물 기만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소개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인물 기반의 형태로 경호를 했던 사람이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이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다음 기동 혹은 유동성입니다. 이 근접 경호의 경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차량이나 아니면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행사의 성격이나 혹은 주변 상황이나 혹은 장비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따라서 유동적인 어떤 이 도보 대형을 짜거나 혹은 차량 대형을 이렇게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동성 혹은 유동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어 및 대피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상사태, 즉 돌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적을 대항해가지고 적을 제압하는 데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과감하고 신속한 행동으로 VIP 경호 대상자를 에워싸고 방벽을 형성하고 대피시키고 방어하는 이런 수비적인 형태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적 제압보다도 방어나 대피가 우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앞에서도 방어 우선의 원칙, 이런 형태의 내용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최후 방어 수단이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근접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는 이 경호막이라고 하는 것이 VIP 경호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후의 어떤 보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방어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접 경호가 뚫리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VIP 경호 대상자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도 가장 마지막 어떤 선이 되는 그런 형태이죠. 자, 이렇게 이제 특성을 봤는데 별표는 3개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근접 경호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접 경호원에 대해서는 그 뒤에 보시면 근접 경호 방법이 나오는 그 전까지가 근접 경호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자세나 혹은 임무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 부분입니다.